자, 자량경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행이 무엇냐라고 하면, 중심 개념으로, 내 마음을 장애라는 거, 그리고 각지, 깨달음의 요소라는 거, 이 두 가지가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가 힘을 받아가지고 마음 안에서 팽창하면 그 장애가 팽창하는 그만큼 깨달음의 요소는 줄어들고, 어떤 방법으로 다섯 가지 장애를 마음에서 밀어내면 장애가 밀려나는 만큼 각지, 깨달음의 요소는 그 자리에 충만해진다. 요 개념이죠. 마음을 다섯 가지 장애가 차지할 것이냐, 각지가 충만할 것이냐. 이때 각지는 장애를 밀어내는 역할을 가지지 않죠. 누군가가 장애를 밀어내는 일을 해주면 각지가 마음에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 마음에 충만하는 이 각지를 그대로 닦아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래서 수행이라는 게 보면 마음 안에 다섯 가지 장애를 밀어내는 역할 과정이 하나가 있고, 그 역할 과정에 의해서 장애가 밀려내고 각지가 마음을 차지하게 돼, 마음에 충만하면 이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소, 칠각지를 닦아가지고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결국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섯 가지 장애에 의해서 오염된 마음으로는 깨달음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장애 없는 깨끗한 마음, 그 상태가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소, 칠각지로 설명이 되고, 이렇게 깨끗한 칠각지로 마음이 충만할 때 이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이렇게 장애를 밀어내는 일과 깨달음을 성취하는 일, 두 가지로 수행이 구성된다. 그랬을 때 장애를 밀어내는 그 수행을 뭐라고 하느냐 하니 사념처라고 한다. 그러면 사념처가 장애를 밀어내는 만큼 마음에 충만하는 이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이 수행 과정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한다. 그래서 불교 수행은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조금 길게 말하면 사념처로 다섯 가지 장애를 밀어내는 일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이 하나의 수행 체계가 불교의 수행이다. 네, 이렇게 말해지는 거죠. 자, 이럴 때 보면 오늘 독송한 자량경은 다섯 가지 장애의 입장에서 이 장애가 어떻게 힘을 받아가지고 생겨나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조건으로 생겨나고 거기에 힘을 받아가지고 더 점점 커져가지고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가? 이런 다섯 가지 장애의 입장에서 자량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자량이 아닌 것이 뭐냐? 자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장애가 생겨나서 점점 커져서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거고, 자량이 없다라는 것은 그런 장애의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니까 점점 줄어들어서 없어지게 되는, 요런 자량의 있음과 없음. 마찬가지 장애와 대응하는 것으로의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소, 칠각지도 어떤 것이
조건이 돼서 자량이 되어 가지고 칠각지를 생겨나게 하고 마음에 충만하게 하느냐, 늘어나서 충만하게 하느냐. 그것은 어떤 조건들이냐? 자량이냐. 마찬가지 그 자량이 없다,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 하면 장애가, 각지가 마음, 그러니까 늘어나서 마음에 충만하던 것이 그런 자량, 조건이 없다라고 하면 차츰차츰 줄어드는 만큼 마음은 5가지 장애가 늘어나게 되는, 이런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럴 때 오늘 자량경은 무엇이 5가지 장애를 생겨나게 하고 늘어나 가득 차게 하는 자량이냐, 또는 그 자량 아닌 것이냐. 무엇이 7가지 깨달음의 요소를 생겨나서 늘어나서 충만하게 하는 자량이냐, 그 자량이 아닌 것이냐. 자, 그러면 결국 이제 불교 수행이라는 건 뭔가요? 이렇게 장애와 각지의 대응 관계에 있으니까 장애를 생겨나고 점점 커져서 가득 차게 하는 자량을 없애는 것. 그래서 그래서 내 삶을 그런 자량 아닌 것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요게 수행이죠. 그 얘기는 그대로 칠각지를 생겨나서 늘어나 충만하게 하는 자량을 키워가는 과정 이 되는 거죠. 그거를 키워가고 그 자량 아닌 것은 배제하는, 요런 관계가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럴 때 이제 5가지 장애라는 건 뭔가요? 소유의 관심, 진의 해태, 혼침, 들뜸 후의 의심, 요러는데 요 소유의 관심 제일 앞에 나오는 거는 때로는 간탐으로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욕탐으로 나오기도 하죠. 이렇게 5가지 장애에 대한 자량인 것과 자량 아닌 것. 마찬가지, 그럼 7가지 깨달음의 요소, 칠각지는 무엇냐 하면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안각지, 정각지, 사각지, 이래 되죠. 염각지라는 건 뭔가요? 사띠라는 것이, 사띠라고 하는 이 요소가 깨달음의 요소다. 사띠가 힘이 써지면 장애를 밀어내는데, 사띠가 힘을 잃으면 장애가 마음을 차지한다. 요런 사띠라고 하는, 사띠 뭔가요? 요새도 보니까 사띠는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해야 한다 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타당합니다. 그런데 그 알아차림이라는 말은 뭘까요? 무엇이 알아차림일까요?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좀 해봐야 하는 필요가 있죠. 잠깐만 보면 알아차림이라는 말이 참 쉽지 않은 말이죠. 자, 사전적으로 알아차림, 동사형으로 이제 알아차리다 라고 하면 알고 정신을 차려 깨닫다, 이렇게 사전은 말해요. 알고 정신을 차려 깨닫다, 낌새를 미리 알다, 해서 깨닫다, 맞다, 알아채다, 요런 유의어들이 있다. 그래서 감각이라고 하는 게 눈, 코, 귀, 혀, 살갗을 통하여 바깥의 어떤 자극을 알아차림, 이런 식으로 알아차림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입이 설신, 색성향 미촉, 여기서 자극을 알아차린다, 요런 관점하고
자극을 알아차림으로의 감각, 요 개념하고 사띠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띠는 알아차림이라고 해야 한다, 또는 마음챙김이라 해야 한다. 뭐 이럴 때 이제 우리는 마음챙김이라는 말은 뭐 차라리 아따피 삼빠자노 사띠마라는 요 세 단어가 함께 작용하는 뭐 요거를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적절치 않을까. 그냥 사띠를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뭐 알아차림이라는 게 타당해 보인다, 이렇게 동의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알아차린다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는 알고 정신을 차려 깨닫다, 요것만으로 사실은 사띠가 가지는 의미를 정확하게 나타난다 할 수는 없죠. 뭐 그래도 가장 적절한 번역어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 타당해 보이는데, 이때 우리가 상류타 니까야에서 보았지만 사띠와 지혜를 어떻게 말해주나요? 세상에 대한 눈뜸이 사띠다. 세상에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사실의 빛을 비추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하죠. 사띠는 기본적인 개념이 눈 뜨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띠가 뭐 눈 감고 있으면 안 보이니까 눈 떠가지고 세상을 보자, 요런 개념은 아니죠. 바깥쪽으로 세상을 보는, 물질적으로 세상을 보는 안근, 이런 물질 영역에서의 눈의 역할, 요거를 사띠라고 하지는 않는 거죠. 알아차림이라고 하지만 그 방향이 육체적인 눈을 떠서 바깥쪽을 보는 거, 요게 아니고 이제 뭐 안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안으로 돌려가지고 내 마음의 현재에 대해서 눈뜬다. 사실은 우리가 인식과 행위라고 하는 삶의 과정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지금 무엇을 인식하는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하는, 스스로 알면서 행위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럴 때 이제 이 사띠라는 개념은 시각을 안으로 돌려서, 밖에 대한 것은 육체적인 눈, 안근을 통해서 접점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이제 시각을 안으로 돌려서 내 마음의 현재에 눈뜨는 것, 마음이 몸과 함께 무엇하고 있는지 눈뜨는 것. 예, 알고 정신을 차려 깨닫는다라는 요런 표현에서 무엇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알고 정신을 차려 깨닫느냐, 요 관점으로 우리가 알아차림을 말해야 되죠. 그래서 안으로 행위, 인식과 행위의 이 현상을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인식하고 행위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내적으로, 안으로 나 자신의 눈뜨는 거, 마음의 현재를 발견한다. 마음이 몸과 함께 무엇하고 있는지 발견하는 것, 요렇게 눈뜨는 게 사띠다, 이렇게 나오죠. 뭐 그래서 이제 뭐 같은 맥락으로 뭐 이 얘기 길게 할 거 아니니까 택법같이 그 옳고 그름의 판단이라고 하는 택법, 요거 삼빠자나가 되죠. 그리고 정진각지 노력, 어떤 노력인가요?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노력, 옳음은 유지 향상하는 노력. 그래서 우리가 사념조에서 아따피 삼빠자노 사띠마라고 하는 게 뒤에서부터 사띠마, 사띠를 가진 자, 내적으로 눈뜨는 자,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자, 요거 염각지. 그러면 발견된 상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이제 경에서 보면 이제 몇 가지 이렇게 기준을 제시해 주죠. 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 삼빠자나. 그때 기준, 택법, 각지. 그리고
이런 노력하는 거 정진각지. 이렇게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는 아따삐 삼빠자노 사티마 요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이런 수행의 과정에서 개발된 느낌이 내적으로 일어나죠. 시각지, 경안각지. 그런 개발된 느낌의 과정에서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든다 라고 해서 삼매의 깨달음의 요소, 삼매라는 각지가 생겨나고, 그 삼매를 닦아서 제3선, 제4선 이 경지로 높아질 때 우페카, 평정이라는 깨달음의 요소. 그래서 이 7가지 깨달음의 요소가 장애를 밀어내는 만큼 늘어나서 마음에 충만하는. 그러면 이런 7가지 요소가 뭐 이 자체가 깨달음인 건 아니에요. 바로 이런 7가지 요소가 내 마음에 충만할 때 이런 이 요소를 닦는다. 약간 좀 이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럼 이 요소를 닦는다는 게 택법이라는 요소를 닦느냐? 어떻게 닦느냐? 요렇게 보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뭐 5가지 기능,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 이 5가지 기능을 닦는다라고 하는 거, 이제 같은 개념으로 그 5가지 기능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 5가지 기능이 힘이 써지는 만큼 그 기능이 알통의 역할을 해서 힘을 쓰는, 뭐 이런 게 5가지 기능을 닦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마음에 장애가 밀려나가서 충만하는 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7가지 기능을 닦는다. 기능을 힘있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각지를 힘있게 하는 것도 닦는 거예요. 각지를 힘있게 하는 이 수행은 사실은 장애를 밀어내는 것으로의 사념적어. 그렇게 힘이 써진 7가지 요소, 그럼 삼매도 성취가 됐고 평정도 성취가 되는 이런 것을 토대로 더 수행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과정을 7각지를 닦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7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해탈로. 이제 요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깨달음의 요소 7각지를 이해해야 하는 그런 수행에 대한 관점을 그렇게 봐야 하는. 7각지가 여간 이렇게 각지 자체는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음을 충만하는 요소들의 이름이다 라는 것. 이걸 닦아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 사마타 위빠사나라는 수행이다. 이제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런 내용을 일단 초기불교 백일 법문에서 자량경, 장애와 각지의 대응 관계해서 작년 6월 24일과 26일 두 번에 걸쳐서 좀 설명을 했는데 간략히 읽어보겠습니다. 자량경은 5가지 장애와 7가지 깨달음의 요소를 생겨나지 않은 것은 생겨나게 하고 생겨난 것은 점점 더 커져서 가득 차게 하는 자량과 그런 자량 아닌 것을 설명합니다. 이 경에서는 3개의 주제를 살펴보았는데 수행의 중심 개념과 장애와 각지의 대응관계, 그리고 5가지 장애에 대한 포괄적, 개별적 두 측면의 비유입니다. 라고 해서 뭐 수행의 중심 개념, 지금 말씀드린 그 개념이죠. 정말로 우리가 그려낸 정말 중요하고 훌륭한 성과다. 네, 수행의 중심 개념 요 그림이죠. 네, 수행의 중심 개념 참 잘 그려낸 그림이죠. 네. 자, 두 번째로 장애와 각지의 대응 관계라고 해서
요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그림 올려져 있거든요. 보면 5가지 장애와 7각지의 자량과 자량 아닌 거, 자량경 해서 5가지 장애가 소유의 관심, 진해, 해태, 혼침, 들뜸 후의 의심인데 자량이 무엇고 자량 아닌 것은 무엇냐? 라는 것을 적어놨고요. 7각지, 깨달음의 요소는 염각지에서부터 사각지가 있는데 역시 자량은 무엇고 자량 아닌 것은 무엇냐? 라는 것을 표시했고, 그러면서 장애 5가지와 각지 7가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화살표를 통해서 적고 있는데, 보면 소유의 관심은 염각지와 대응하고, 진애는 희각지와 대응하고, 해태 혼침은 정진각지와 대응하고, 들뜸 후회는 경안각지, 정각지와 대응하고, 의심은 택법각지와 사각지와 대응하는 이런 5대 7의 대응 관계를 요게 사실은 이런 5대 7의 대응 관계를 뭐 어떻게 이거를 연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바로 자량경에서 장애에서 자량인 것과 자량 아닌 것, 7각지에서 자량인 것과 자량 아닌 것, 이거를 정의해 주니까 그 정의에 따라서 연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보면 의심에서의 자량, 뭐 유익한 거, 무익한 거, 뭐 이런 이제 설명 나오죠. 그 자량과 자량 아닌 것을 택법각지가 동일하게 쓰는 것. 그래서 의심과 택법각지가 연결되고, 그런가 하면 이제 사각지의 토대인 법들, 요런 개념에서 의심은 그대로 사각지하고도 연결되는 이제 요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죠. 들뜸 후에 마찬가지 심의 가라앉음이라는 자량 아닌 것이 경안각지와 정각지로 연결되는 이제 요런 부분들로 이제 연결을 해서 그림을 그려냈죠. 그 관계 여러분 홈페이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5가지 장애의 비유해서 5가지 장애라는 것이 무엇냐 하는 것을 포괄적인 비유로는 D가니까야 2번이죠. 사문과경 장애를 버림 쪽에서 5가지 장애를 포괄해가지고 비유로 나타내주고 있고, 개별적으로 5가지 각각을 또 비유로 설명하는 게 상가라와 경에서 설명해주고 있죠. 예, 이렇게 5가지 장애의 비유까지 보겠고요. 사실은 오늘은 제가 한 가지 좀 주목한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새로 좀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 늘 말하는 거지만,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는 7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로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요런 이제 핵심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보면 7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달음으로 요런 표현이 삿다 보장계 야타부땅 바외뜨와 라고 해서 7각지를 있는 그대로 야타부땅 바외뜨와 바외띠라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자량경에서 늘어나 충만하다 라고 말하는 그 7가지 깨달음의 요소가 마음에서 장애가 밀려나는 만큼 늘어나서 충만하는 요 표현도 바와나. 그래서 보통 이제 수행이라고 번역하는 이제 바와나죠. 그 바와나, 바외띠라는 이제 동사. 근데 요 단어가 늘어나다, 개발하다 이래가지고 늘어남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수행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개발이라는 개념, 요게 다 수행이죠. 그럴 때 이렇게 자량경에서는
장애와 대응하는 관계로서 장애가 밀려나는 만큼 늘어나 충만한다. 요거를 뭐 장애가 늘어나는 만큼 개발돼 완성된다. 요렇게 말하기보다는 늘어나 충만한다라는 게 타당하죠. 그런데 약간 요 깨달음의 그 문구에서는 사타 보짱게 야타부땅 바웨뜨와 해서 칠각지가 뭐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늘어나게 한 후에 요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마음이 가득 차 마음에 충만하면 이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 일, 알통이 생겼으니까 검법을 휘두르는 요런 일로 깨달음으로 간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야타부땅 바웨뜨와 이렇게 있는 그대로 닦아서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사실은 칠각지가 무엇냐 하는 데에서 우리가 지금 이게 칠각지 자체가 어떤 수행의 테크닉이 아니고 수행을 위한 요소다. 요렇게 모아가지고 칠각지를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 위빠사나라는 수행법이다. 요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요 칠각지를 야타부땅 바웨뜨와 있는 그대로 닦는다라고 하는 말, 요거 사마타 위빠사나라는 수행법이다. 늘어나 충만하게 하는 것은 사념차다. 이제 요렇게 그 바와나 바웨띠 늘어나게 하다, 개발하다, 수행하다 하는 요 단어를 이렇게 그 메커니즘적 관점, 수행의 중심 개념적 관점으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주목한 게, 그렇다면 칠각지가 요소라면 마찬가지 수행에서 알통의 역할을 하는 요소가 5가지 기능, 요거니까 5가지 기능에서는 5가지 기능을 있는 그대로 닦는다. 야타부땅 바웨뜨와 요런 표현이 있는가를 좀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5가지 기능에서는 동일한 표현이 안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타나요. 5가지 기능의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야타부땅 위디뜨와 아누파다 위무또 허티 있는 그대로 안 뒤에 집착 없이 해탈한다. 이렇게 표현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5가지 기능을 매력 위험 해방 또는 자라남 줄어든 매력 위험 해방을 있는 그대로 안 뒤에 집착 없이 해탈한다 라고 해서 칠각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해탈로 깨달음으로 요렇게 하는 표현하고, 5가지 기능에서는 그 기능의 자라남 줄어든 매력 위험 해방을 있는 그대로 안 뒤에 집착 없이 해탈하는 요렇게 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기능도 알통이고 칠각지도 알통이라면 그냥 똑같이 있는 그대로 닦아서 이렇게 말하면 쉬울 것 같은데, 왜 경은 각지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달음으로 간다 하고 기능에서는 그 기능 자체의 자라남 줄어든 매력 위험 해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한 뒤에 집착 없이 해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까? 요 부분을 이제 좀 제가 발견했는데, 사실 의미상으로는 같다라고 봐야겠지만, 왜 기능과 각지에서 그 깨달음을 성취하는 상태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 닦았다, 있는 그대로 안 뒤에 집착 없이 해탈했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하나의 주제로 보고 앞으로 더 연구를 하고 비교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좀 경이 길어서 상류단 니까야 공부는
넘어가야 할 거다 생각을 했는데 요것만 가지고도 7시 6분이 되었네요. 시간이 좀 지연되었는데 그래도 자량경의 전체적인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능과 각지에 대해서 똑같이 알통에 해당하는 거라면 왜 표현을 달리하고 있을까? 깨달음. 어차피 기능에 의해서 깨닫는 거고 각지에 의해서 깨닫는 거고 깨달음의 경지는 동일한데 기능의 측면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것을 표현하는 나타내는 표현하고 각지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하고가 왜 다를까 하는 요 부분 오늘 우리가 새롭게 접근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건 또 새롭게 우리가 찾았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그리하겠다. 그러나 각지는 이런 거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